자, 11월 20일입니다. 비트코인 현재 37,300달러 정도 하고 있는데, 자, 우선은 뭐 이번 주말에는 뭐 그렇게 큰 변동성이 있거나 움직임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일단은 뭐 차트를 보시면은, 이전에 이제 사용을 했던 이 초록색 채널 라인, 이 구간이 이제 여기서 이제 보통 트랩을 만든 다음에 다시 이렇게 내려와서 사용이 계속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이제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채널 라인의 이제 사용 유무는 여기에서 이제 힘이 좀 끝나는 부분이다라고 이제 판단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전까지 여기에서 트랩 만들고 해서 여기에서 이제 저항 구간이라서 이제 숏 포지션 지금 제가 보유하고 있는 평단은 한 이 정도인데, 여기에서 이제 계속해서 저항 구간을 이제 체크를 했는데, 이제 이 저항 구간도 다시 한번 또 뚫고 채널 라인도 또 한 번 뚫어주는 이런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또 새로운 차트의 이제 모습이나 패턴에 이제 더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은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살짝 수렴 형태의 패턴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움직이다가 일단은 여기 최근 정고점이죠. 이 구간을 넘기는 무빙, 이 구간에 넘기는 무빙이 나왔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거고, 아직까지도 저항에 우리가 리스크를 따진다라고 했죠. 여기에서 이 수익을 먹는 거, 이거보다는 여기에서 떨어지는 거를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 있는 구간을 돌파하면은 또 다시 새로운 전략을 짜겠지만, 일단 이 38K 같은 경우에도 좀 생각보다 강한 저항이거든요. 실제로 매물대로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현재 이제 38K 구간에 매물대가 좀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부터 사용이 되었던 매물대이기 때문에 우선은 여기 있는 저항 우리가 체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33K의 새로운 매물대가 이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계속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또 다른 부분으로 이제 차트를 접근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차트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지금 이 차트상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 이 차트가 만약에 이제 이런 차트가 보시면은 여기에서 저항이 있었죠. 저항이 있는 구간을 돌파를 하지 못하는 차트였습니다. 그러다가 여기에서 돌파 못하고 여기에서 있던 지지 라인, 이전에도 사용됐던 이 지지 라인을 지지하지 못하니까 강한 하락이 나왔었죠. 자, 그럼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차트가 물론 이제 여기까지 하락을 할 수가 있죠. 하락을 한 다음에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온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가능성, 이 빨간색과 아니면 이 노란색처럼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물어보면은 충분히 가능한 거죠. 자, 근데 이 차트가 뭐냐? 바로 비트코인 뒤집은 차트죠.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차트가 이제 이렇게 뒤집어서 보는 경우가 이유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상승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할 경우에 사람들은 이제 오르는 차트 보면 계속 오를 것 같고, 내리는 차트 보면 계속 내릴 것 같은 그런 형태를 띠고 있죠. 그래서 이 차트를 이제 너무 한쪽으로 편파적으로 보게 될 때는 저도 한 번씩 뒤집어서 봐요. 자, 이렇게 뒤집어서 보면은 충분한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내려온다. 그럼 여기가 뭐냐? 실질적으로 차트가 원래라면 40K까지도 우리가 도달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인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저항을 맞고 밑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어디까지? 30K.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정을 30K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해서 전략을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계속 공유를 드리고 말이 바뀌거나 하는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제가 하는 얘기들 다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이제 상승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여기에 이전에 있던 저항이죠. 이 저항 구간을 한번 지지하고 또 한번 지지하고 하다가 여기 있는 위의 저항, 이 구간을 돌파하니까 이런 식으로 상승이 추가적으로 이어졌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똑같아요. 여기가 이제 과거에 여기로 치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여기에서 한번 또 지지를 해주는 이런 형태의 모습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올라가는 형태가 안정적인 상승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이전에도 저항 터치, 그리고 못 들고 터치 한번 하다가 여기에서 돌파하니까 다음에는 이 구간이 지지 구간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뚫으려고 하다가 못 뚫다가 저항 맞다가 뚫고, 그럼 이제 여기 있는 구간 30K가 뭐가 되죠? 지지 구간이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신다면은, 그래서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차트도 한 번씩 뒤집어 보시면서 보신다면은 좀 도움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뒤집어 보면 또 이런 식의 모습도 잘 보여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렇게 있을 때와 이렇게 있을 때 또 안 보이던 또 모습들이 잘 보여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자, 이런 식으로 차트상으로는 내려왔다. 그리고 올렸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 근데 여기 내려왔을 때도 이전의 저점을 아직까지 갱신을 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올리려고 할 때도 이전의 고점을 갱신하지 않고. 그럼 이 형태가 지금 어떤 식이냐? 여기랑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도 이렇게 쭉 올라왔어요. 쭉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올렸어요. 올린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또 이렇게 차트가 내려왔다. 내려왔는데 이전에 있던 저점 갱신하지는 않은 상태죠. 그럼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한번 쭉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형태. 자, 이 패턴이 뭡니까? 이 패턴이 지금 이렇게 보면은 내려가는 형태지만 반대로 원래 차트로 돌려보면 이런 형태죠. 그러니까 이전에도 상승을 했고 여기에서 내려왔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올라오는데 여기에서 이전의 고점을 넘기지 못하고 한 번에 또 조정. 근데 이 조정도 이전의 저점을 깨지 않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올라왔죠. 큰 파동이죠. 어찌 보면은 21년도에 있었던 이 파동, 20년도, 21년도에 있었던 이게 하나의 파동이라고 보면 하나의 파동. 그 다음에 여기 내려오고 조정받고 그 다음에 지금 올라왔는데 이전의 고점을 바로 갱신하지는 못할 거예요. 어느 정도의 또 조정이 필요하다. 자, 근데 이런 식으로 조정이 필요하면 물론 여기 있는 15K까지 내려가면 안 되겠죠. 이런 형태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강한 상승. 그래서 항상 투자는 저는 최악을 대비하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솔직히 말하면 30K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30K까지 왔어요. 사람들 못 삽니다. 실제로 난 30K 사야지 하는데 차트 쭉쭉쭉 내려오죠. 여기가 지금 이렇게 보여서 그렇지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18% 이렇게 갑자기 확 내리잖아요. 그럼 그때 또 악재 뉴스들이 터지고 하면 사람들이 30K 못 삽니다. 근데 만약에 진짜 최악으로 생각을 해서 이 구간에서 깨진다. 30K가 깨져버린다. 그럼 어디까지 가냐? 일단 다음 지지 구간이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때 제가 사라고 하면 여러분들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또 거기에는 저는 매수합니다 하면은 유튜브 댓글에 욕 나올 겁니다. 비트코인 끝났다니까 뭔 소리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지금 뭐 저번 고점 대비 뭐 이렇게 해서 뭐 30%나 내렸는데 끝났는데 뭐 이런 얘기들이 충분히 나올 거라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근데 저는 계속해서 영상에서 대놓고 얘기 드립니다. 저는 여기에서 살 겁니다. 30K 살 거고 그 아래 구간 현금 대비 준비해 놓을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 여기까지 안 올 것 같죠? 30K도 안 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로 진짜 안 올 수도 있어요. 안 올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25K까지도 안 올 것 같죠. 실질적으로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 피보나치 한번 돌려볼까요? 여기서 이렇게 돌리면은 0.618 구간을 깨지만 않으면 추세는 이어진다라고 했죠. 만약에 0.618 구간을 깨트리면은 이 추세가 변하는 형태가 나올 수 있는데 깨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상승분을 다 되돌린다. 0.618 구간까지. 그럼 여기가 24K입니다. 근데 여기만 깨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오면 또 사람들 아무도 못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준점을 잡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죠. 여기 있는 30K. 근데 혹시 30K 자리 안 줄 수 있으니까 여기 소액으로 한 33K에서 한번 매수. 왜냐면 고래들이 진짜 여기 자리 안 줄 수 있으니까. 고래들은 말했죠. 세력들은 아무나 아는 자리를 주지 않아요. 여기에서 내리면서 여기에서 올려버릴지 아니면 여기를 아예 깨고 올려버릴지 이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33K 그리고 30K 그 다음에 최악을 대비해서 여기 25K 이게 제 매수 전략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차트 분석은 여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팁이라고 하면 팁인데 그냥 이걸 위아래 한번 뒤집어서 보신다면 또 새로운 모습들이 보일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번에 이제 있을 내용 이번 주입니다. 연방공개시장회의록 회의록 이 FOMC 회의록의 결과 이게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잠정 매매나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있는데 굳이 볼 필요 없고 수요일 날 4시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미국이 이번에 이제 추수감사절이 오는 23일이죠. 그래서 뉴욕 증시 휴장도 하고 다음 날은 또 블랙 프라이데이로 인해서 또 조기 폐장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증시는 마감을 빨리빨리 합니다. 그래서 단독적으로 비트코인이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회의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미리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예상을 할 수 있죠. 왜 그러냐? 말 그대로 11월에 있었던 FOMC에서 있었던 그 내용을 문서화로 만든 거기 때문에 이 회의록이라는 거는 과거에 있었던 11월에 있었던 연설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있던 뭐 중요한 부분들 생각을 해보면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뭐 We have not made any decision on future meetings라고 해서 앞으로 회의에 대해서 어떤 결정도 우리는 내리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이 나왔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있었던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려 보면은 통화 정책 충분히 제약적인 수준이 아니다. 이 부분 뭐 금리 인상 금리 유지를 하겠다라는 거. 그리고 QT라고 해서 이제 긴축이죠. 속도 완화 생각 안 하고 있다.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선 그었다라는 거죠. 금리 인하 없다. 아직은 없다. 선 그었고. 그리고 한두 번 동결한다고 해서 다시 올리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 부분은 뭐다? 추가 금리 인상도 가능하다. 왜냐면 11월에 이제 동결을 했죠. 동결했다라고 해서 이거 끝난 거 아니다라는 얘기도 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말했던 뭐 늘어바라는 거 2%대 갈 길 멀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뭐 나스닥은 살짝 상승을 하고 있었어요.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그때가 이제 11월 2일쯤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상승을 하다가 뭐 결국은 모두 다 되돌렸는데 이제 그 부분이 똑같이 언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비둘기적이라면서 사람들이 먼저 동결을 하고 이 얘기를 하니까 그랬는데 실제로 내용 자세히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은 좀 강경한 내용 메시지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는 거의 포커스가 안 맞춰졌는데 이번 회의록 발표 때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또 이제 언급이 되고 포커스가 맞춰진다라고 하면 시장은 다시 한번 또 위험한 하락을 경험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일 이 부분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단순 매매입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이 반감기가 있기 500일 전 이때 만약 샀다. 그럼 500일 후에 팔았다. 마찬가지 이때도 반감기 500일 전에 샀다. 500일 이후에 팔았다. 마찬가지 지금도 500일 전이 15K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반감기가 있고 500일 지났다. 지금 이제 2024년이죠. 2024년인데 4월쯤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에서 이제 500일 더하면 언젠가요? 25년도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25년도 이제 정도가 돼야지 정말 최고점을 찍는 그런 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은 이제 준비 시작하는 이제 초반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결국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만약 패턴 이전과 같은 프랙탈이 움직여준다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지금도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 기회보다 조금 더 좋은 기회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중간중간에 보시면은 말했던 거 이게 단순 매매거든요. 그래서 이전 프랙탈과 비교해서 그냥 움직이는 건데 여기에서도 사놓고 가만히 있었을 수도 있지만 사고 팔고 여기에서 다시 샀으면 수익은 배가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걸 찾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올라왔는데 어느 정도 조정이 오면은 거기에서 좋은 가격에서 잡아서 그리고 그때부터는 그냥 가만히 놔둘 거예요. 저도 스윙 매매로 해서 길게 갈 겁니다. 장타로 갈 거고 이런 식의 매매 방식으로 우리가 반감기를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점 희망적인 내용 마무리로 전해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좀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하시고 이런 수렴 형태 그리고 여기 최근 고점을 넘기면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지만 일단은 앞에 바로 막혀있는 저항들 매물대들 잘 확인하시고 그리고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아까도 말했던 조정의 범위는 어디까지 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 바닥을 찾는 건 가장 어렵다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사고 최대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아놓는 겁니다. 저는 말했죠. 저도 차트가 갑자기 이렇게 쭉쭉쭉 내려오죠. 그러면 30K 와도 저도 좀 걱정돼요. 이거 30K 깨지면 여기까지 가는데 그러면서 막 악재들 막 빵빵 터지기 시작하면 무섭죠. 근데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기준은 난 벌써 30K 가면 살 거다. 그리고 여기 25K 가면 살 거다. 이런 식으로 벌써 정해놨기 때문에 시장에서 뉴스가 뭐라 나오던 말던 그냥 저는 계속 그 관점을 유지하는 거죠. 어차피 내리면 공포 기사들 나오는 거고 오르면 또 좋은 기사들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본인의 기준 잘 잡아 놓으신다면 여러분들 투자에 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오늘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 잘 보내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